단만 외우는 한시조리 기능사 제3의 모의고사 볼게요. 기생충과 중간수치와의 연결. 무구조증은 소, 욕구, 가와 흡충은 다슬기, 은어, 폐흡충은 다슬기, 개. 광절혈 두조증은요. 일숙주는 물벼루, 이숙주는 성호와 연어젓. 감칠맛을 갖는 햅산 뭐가 있을까요? IMP, XMP, GMP가 있죠. 자, 해설 볼게요. 핵산 계열 조미료로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에 들어있는 OGMP, 소고기, 돼지고기 등에 들어있는 OIMP 등이 있다. OXMP는 합성 과정의 대사 중간 생성물로 GMP 생성효소 작용에 의해 구아노신 OGMP, 글루탐산, 피로인산 등으로 전환이 되는 게 맞죠. 세포 취급자가 손을 씻는 방법. 손톱 밑을 문지르면서 손가락 사이를 씻는다. 왼 손바닥으로 오른쪽 손등을 닦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손등을 꼼꼼히 씻어준다. 역선 비누 원액을 몇 방울 손에 받아 30초 이상 문지르고 흐르는 물로 씻는다. 자, 3번. 일반 비누를 먼저 사용하고 역선 비누를 다음에 사용하여 살균 효과를 높이죠. 세분 구입 시 감별법. 도라지는 뿌리가 곱고 굵으며 잔뿌리가 거의 없고 매끄러워야 하며 색깔은 희고 촉감은 꼬들꼬들한 것이 좋다. 다시마는 두껍고 지미, 감이, 연미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좋다. 소고기는 썰었을 때 육면에서 수분이 많이 나올수록 맛이 없다. 미나리는 줄기가 굵고 마디 사이가 길고 잎은 녹록색으로 윤기가 뛰어나며 줄기에 붉은색이 없는 것이 좋다. 10분 첨가물의 사용 목적과 이에 따른 첨가물의 종류. 강화제는요, 식품의 영양 강화를 위한 것이고요. 조미료는요, 식품의 광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 보존제, 살균제, 살균방지제는요, 식품의 변질이나 변폐를 방지하기 위한 것. 식품의 품질을 개량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 자, 종류는 품질 개량제, 밀가루 개량제, 호호료, 유화제, 이형제, 피막제, 추출제, 용제, 순윤제가 있죠. 넘길게요. 식품의 본래의 색을 없애거나 퇴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물은 뭘까요? 표백제. 자, 뒤에 설명 볼게요. 자, 소포제는요, 식품의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 발색제는요, 식품의 색을 고정하거나 선명하게 하기 위한 첨가물. 살균제는요, 식품의 부패 원인균 또는 감염병 등의 병용균을 사멸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물이죠. 식품미세법으로 정의한 식품 첨가물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죠. 식품과 독성분의 연결. 굴은 베네, 루핀, 섭조개는 삭시, 토신, 매실은 아미그 달린, 돋보리는요 테밀린, 돋버섯은요 무스카린. 식중독에 관한 설명. 세균, 곰팡이, 화학물질 등이 원인 물질이다. 발열, 구역질, 구토, 설사, 보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자연독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긴다.
대표적인 식중독은 황색포도상구균, 보툴리늄, 사몰렐라, 장염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이 있죠. 뒤에 수인성 감염병 특징 볼게요. 수인성 감염병 특징. 유행 지역과 음료수 사용 지역이 일치한다.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치명률, 발병률이 낮다. 2차 감염률이 낮다. 모든 계층과 연령에서 발생한다. 동일 음료수 사용을 금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갈조류로 만드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미역국, 통무침, 다시마, 부각, 모자반이 있죠. 자, 해설 볼게요. 녹조류는요, 파래 청각, 홍조류는요, 김, 우뭇가사리 있죠. 보고에 먹을 수 있는 부위는 껍질이죠. 해설 볼게요. 보고에 먹을 수 있는 부위는 살코기, 껍질 등이며 아가미, 간, 알, 내장 등은 섭취하며 보고독에 중독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맥각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에르고타민,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기가 물리화학적 조성의 변화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을 일으킨 것은 뭘까요? 군집독. 예방 방법은 환기가 좋죠. 식중독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행정적 조치는요. 식중독 발생 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에 비하여 균형이 부족한 식품을 말하죠. 해설 볼게요. 자, 위해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죠. 어쩔 때 판매가 금지되냐? 썩거나 상하거나 설 익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앉아서 심사 대상인 농, 축, 수산물 등 가운데 앉아서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앉아서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의식품안전관리특별법 20조 1항에 따른 수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위해 식품들 같은 거 판매가 금지되죠. 식품위생법상 조리사의 면허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자, 해서 볼게요. 자, 면허 취소되는 경우. 자, 조리사 격격 사유의 어느 하나, 즉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이나 약물 중독자,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하고요.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반취소하죠. 자, 누가 취소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죠.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일컫는 식품위생법상 용어는 뭘까요? 자가 품질 검사죠.
포화적 산소 요구량을 나타내는 것은 뭘까요? COD. 자, COD는요, 높을수록 오염된 물, 해양 오염의 지표 및 공장 폐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죠. 카드뮴 만성 중독의 주요 3대 뭘까요? 폐기종, 신장기능 장애, 단백뇨. 자, 카드뮴. 네, 이 정도 할게요. 붉은살 어류에 대한 설명. 붉은살 어류의 지방 함량은 5에서 20%, 흰살 어류는 5% 이내. 족이 강한 거 가자미는 흰살 어류. 보통 활동성이 있는 표충고기는 붉은살 생선이 많고, 운동성이 적은 심층고기는 흰살 생선이 많죠. 흰살 어류에 비해 수분 함량이 적다. 필수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땅콩, 대두유, 옥수수유. 돼지의 지방 조직을 가공하여 만든 것은 뭘까요? 라드죠. 자, 해설 볼게요. 쇼트닝이란 재가, 잿바 등의 식품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는 반고체 상태의 가소성 유지 제품. 젤라틴은요, 동물의 가죽, 힘줄, 연골 등의 천연 단백질인 콜라겐에서 얻는 유로 단백질. 헤드치즈란 돼지 머리를 사용하여 만든 젤리 모양으로 압축시킨 고기를 말하죠. 당류 중 가장 단맛이 약한 것은요, 유당이죠. 가장 강한 것은요, 과당이죠. 자, 순서. 과당, 전화당, 서당, 포도당, 메가당, 갈라토스, 유당 꼭 기억해주세요. 인순고통 감염병 중 소에 의해 감염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결핵이죠. 자, 광견병은요, 개죠. 패스트는 쥐, 유행성 뇌염은 말이죠. 캡사이신에 의해서 매운맛을 나타내는 것은 뭘까요? 고추죠. 자, 매운맛은요, 생리적인 통각으로 식욕 증진과 살충 작용을 뒀고요. 자, 매운맛 볼게요. 마늘은요, 알리신, 고추는 캡사이신, 겨자는 시니그린, 계피는 시나모 알데하이드, 생강은요, 진저롤, 슈가올. 자, 미역에 대한 설명. 아칼리성 식품, 가일조 식품, 아이오딘이 많이 함유된 식품. 자, 뒤에 설명 볼게요. 알기산은 해조류에 함유하는 다당류의 일종으로 물에는 녹지 않고 평균하며 주로 중적 안전제를 역할을 하고요. 사람의 소화 요소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성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남길게요. 남백의 기포성에 대한 설명. 남백의 식용유를 소량 첨가하며 거품이 나는 것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신선한 달걀보다는 어느 정도 묵은 달걀이 수양 남백이 많아 거품이 쉽게 형성된다. 남백의 거품이 형성된 후 설탕을 서서히 소량씩 첨가하면 안정성 있는 거품이 형성된다. 남백은 냉장 온도보다 실내 온도에 저장했을 때 점도가 낮고 표면 장력이 작아서 거품이 잘 형성된다. 자, 설명 볼게요. 남백의 기포는 묵은 달걀일수록 남백이 응고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거품이 잘 난다. 기름을 넣고 저으며 거품이 나는 것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소량의 소금, 산의 첨가는 기포 현상을 돕는다. 거품을 완전히 낸 후 마지막 단계에서 설탕을 넣어서 주면 거품이 안정된다. 자, 계산 문제 뺄게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는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떤 무기질이 결핍되면 크레틴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아이오딘. 자, 다른 것도 볼게요. 이는요, 결핍 시 골격과 치아의 발육 불량을 나타내고요. 칼슘은요, 골다공증, 골격과 치아의 발육 불량.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 얼굴 경련, 수면질 저하. 수용성 비타민은요, 티아민, 리보플라비, 피리독신, 아스코브산. 자, 티아민은요, 비타민 1,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2, 피리독신은 비타민 6, 아스코브산은 비타민 C. 이렇게 연결,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시면 좋죠. 자, 그러면 레티놀, 토코페롤, 카시페롤, 그 다음에 피로코놀은 뭘까요? 지용성 비타민. 콩조림을 만들 때 처음부터 간장이나 설탕 등의 조미료를 첨가하여 끓이면 콩이 딱딱해지는데 이는 어떤 현상 때문일까요? 선투압 현상. 국이나 전골 등의 국물 맛을 독특하게 내는 조개류의 성분은 뭘까요? 호박산. 계산 뺄게요. 신선한 생선을 판별하는 방법. 사후 경지중인 탄력이 있는 것. 아가미가 빨간색 또는 자주색인 것. 생선 특유의 색과 광택이 있는 것. 해석 볼게요. 생선은 판정 볼게요. 생선은 판정 기준. 색이 선명하고 껍질에 광택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비늘이 고르게 밀착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살이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눈은 투명하고 튀어나온 것이 신선하며 아가미의 색은 선호색인지 살펴본다. 신선한 것은 물에 가라앉고 부피된 것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특성을 알고 생선의 선도를 살펴본다. 어패류의 신선도 판정 시 초기 부패 기준이 되는 물질은 뭘까요? 트라이메티라민. 겉벌이를 이용한 음식은 식혜죠. 식혜는 겉벌이 싹을 띄워 말린 엿기름을 우린 물에 밥을 삭혀서 만든 발효 음식. 원가의 구성을 대해서 볼게요. 자, 제조 간접비 플러스 판매비, 관리비 포함한 영업비를 더한 것이 총원가. 총원가에서 이익을 더한 값이 판매 가격.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 플러스 간접 노무비를 더한 게 제조 원가. 잠시만요.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게 제조 원가죠. 자, 직접 원가에 포함되는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간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노무비 플러스 간접 경비죠.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제조 원가는요,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는 직접 원가와 간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노무비 플러스 간접 경비를 더한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게 제조 원가죠. 자, 직접 계량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버터를 잴 때는 실온일 때 계량컵을 꾹꾹 눌러 담고 직선으로 된 칼이나 스패츌러로 깎아서 계량하죠. 자, 해설. 버터, 마가린, 숄트닝 같은 지방 제품은 온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므로 냉장보다는 실온일 때 계량 도구에 담아서 직선으로 된 칼이나 스패츌러로 깎아 계량한다. 조리대 배치 형태 중 작업대의 어느 한 면도 벽에 붙지 않아 마치 섬처럼 놓여있는 주방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일랜드형. 아일랜드형은요, 개수대, 가열대, 후드, 혼발 역할을 모두 소화하고요. 조리대 배치 중 환풍기와 후류수를 최소화할 수 있죠. 과일의 일반적인 특성과 다르게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은 뭘까요? 아보카도.
가자 및 식객의 가공 원리는 염장법이죠. 자, 해설 좀 볼게요. 가자미 식혜는 가자미에 엿기름,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넣고 소금에 삭혀서 만든 음식이고요. 영자법은 재료에 소금을 사용하여 가공하는 방법으로 진한 소금물에 재료를 담그는 물간법, 재료에 직접 소금을 뿌리는 마른 간법이 있죠. 자, 당장법은요,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여 보존성을 높이는 것으로 설탕 농도가 50% 이상일 때 방부 효과가 있는 거, 젤리, 잼이 있고요. 산저장법은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pH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초산, 젖산, 구연산 등을 이용하죠. 우유의 가공에 관한 설명. 크림의 주성분은 우유의 지방산분이다. 분유는 전유, 탈지유, 반탈지유 등을 건조시켜 분말한 것이다. 무당연유는 살균 과정을 거치고 유당연유만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장할 수 있고요. 초고온 살균법은 130, 150도에서 1, 2초간 살균하는 것이죠. 설명 좀 볼게요. 연유는요, 유당연유와 무당연유로 나눠져 있고요. 유당연유는 우유를 3분의 1로 농축한 후 설탕 또는 포도당을 40에서 45% 첨가한 유제품으로 설탕의 방부력을 이용해 따로 살균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무당연유는 전유 중의 수분 60%를 제거하고 농축한 것으로 방부력이 없으므로 통조림하여 살균해야 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는 신속히 사용하거나 냉장을 해야겠죠. 자, 훈연 제품에 해당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햄, 베이컨, 소세지 있죠. 자, 치즈는요. 치즈는 우유의 유단백질인 카세인의 칼슘 이온과 결합시킨 응고물과 염분을 가해서 수소시킨 걸 말하죠. 자, 식품별 보관 장소. 감자는 실온 보관, 쌀은 식품 창고, 바나나는요 상온 보관, 마요네즈는요 냉장고죠. 설명 볼게요. 바구니 등을 이용하여 과일류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사과같이 색이 잘 변하는 과일은 껍질을 벗기거나 남은 경우 레몬을 설탕물에 담가서 방제할 수 있고요.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고 수박이나 멜론 등은 랩을 이용하여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며 딸기 등은 쉽게 뭉그러지지 상하기 쉬우므로 눌리지 않게 보관해야겠죠. 생선 조리 방법.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식초, 술, 간장, 파, 마늘을 이용해서 하고요. 생강은 어느 정도 익은 후에 넣은 것이 어치 제거에 효과적이고요. 생선 조림은 양념장을 끓이다가 생선을 넣고요. 생선 표면을 물로 씻으면 어치가 감소되죠. 자, 생강은 쓴맛과 매운맛을 가진 특유의 향으로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며 생선의 비린내와 육류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연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요. 육류나 생선을 조리할 때는 어느 정도 익은 후에 넣는 것이 냄새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죠. 두부를 물에 끓이는 것보다 새우젓국에 끓이면 나타나는 현상은 부드러워지죠.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기 위한 식품 저장법을 이용한 조리는 뭐가 있을까요? 딸기, 잼, 젤리, 연유가 있죠. 이 조리는 당장법이죠. 식재료를 불리는 조직 조작의 장점은 식품 중 쓴맛, 짧은맛, 성분 등의 분리 성분을 제거한다. 건조식품은 불리며 평균되어 용적이 증대된다. 쌀의 불린 과정을 통해 밥맛이 좋아지고 조리 시간이 단축된다. 자, 식재료를 불리는 것은 가열 전 식품 내부에 수분을 침투시켜 호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죠. 튀김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 산화가 많이 일어난다. 흡육량이 많아진다. 점도가 증가한다. 튀김 시 거품이 생긴다.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 유화제를 첨가, 설탕을 첨가, 급속 냉동. 자, 영도로 조절하면 노화를 촉진시키죠. 냉동 중 육질의 변화에 대해서 볼게요. 자, 육질의 변화는 갈변 현상이 일어나고 건조에 의한 감량이 발생하고 고기 단백질이 변성되어 고기의 맛이 저해되고 단백질 용해도가 감소되고요. pH 변화가 생기고 영양소가 손실되죠. 간장의 지민 성분은 글루탐산.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하는 행동. 식자재와 음식물에 직접 닿는 렉이나 내부 표면, 용기는 매일 세척 살균하고요. 주방 공간에 설치된 장비나 기물은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주고요. 창고의 바닥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요. 만일에 대비해 주방 설비의 작동 매뉴얼, 세척을 위한 설명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죠. 숫돌로 칼을 가는 과정, 오른손잡이 기준에 대한 설명. 숫돌은 원을 그리며 갈고요. 숫돌을 사용하기 전에 물에 담가 두었다가 사용한다. 칼과 숫돌 사이의 각도는 15도로 적당하고요. 숫돌 고정 시 숫돌은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이 되도록 놓는다. 국탕을 담는 그릇과 그릇에 담는 설명. 자, 대접은 국이나 순용을 담는 그릇. 뚝배기는 상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끓이다가 상에 올려도 한동안 식지 않고요. 유기 그릇은 녹쇠로 만든 그릇으로 보온과 보냉, 항균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오지 그릇은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볕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에 오징물을 입혀서 다시 구운 질그릇이죠. 자, 그러면 질그릇은 뭘까요? 질그릇은 잿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으로만 구워 만드는 그릇을 말하죠. 전을 만들 때 달걀과 밀가루, 맵쌀가루, 찹쌀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전의 모양을 잡고 점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죠. 자, 다른 경우도 볼게요. 전을 도톰하게 만들 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려는 경우나 흰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달걀 흰자와 전분을 사용하고요. 반죽이 너무 묽어서 전의 모양이 형성되지 않고 뒤집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요. 달걀을 넣는 걸 줄이고 밀가루, 맵쌀가루, 찰쌀가루를 추가로 사용해야겠죠. 자, 삼합초의 재료. 해삼, 전복, 소고기 플러스 홍합. 자, 볶음 재료 중 곰포, 햇대로도 불리며 황갈색, 흑갈색의 2, 3년생 갈조류는 뭘까요? 다시마.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3회 모의고사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